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컨텐츠의 시행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컨텐츠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한 설문이랑 그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다른 컨텐츠들은 준비하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더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특이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쇼츠로 계속 꾸준히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운동일지도 계속 이제 쇼츠 형태로 올릴 생각인데, 가장 이제 많은 득표를 얻은 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산소 강도를 매우 높게 바꾸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을 만들거나 보여드릴 만한 변화가 나오면 영상을 만들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컨텐츠들도 지금 섭외를 하면서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제 마이프로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월마다 2번, 많게는 3번 정도 영상 컨텐츠를 업로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할 만한 어떤 정기적인 컨텐츠 내용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8%는 그 정보성 컨텐츠가 나왔고,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기 컨텐츠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월 2번에서 3번씩 준비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폼을 바꾸려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많이 읽던 아티클 그 사이트인 헬스라인의 내용을 저도 다시 공부하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헬스라인의 아티클을 많이 봤던 이유는, 이 관련해서 이제 전공자들이 논문을 기반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가벼운 글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스포츠학이나 생리학, 영양 이런 것과 관련된 어려운 내용들은 전공자들이 직접 검토하고 검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기사라서 저도 이제 부담 없이 읽기가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서 가능한 마이프로틴 제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가벼운 내용으로 선정을 해서 전달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도 붙일 수 있으면 붙여가면서 이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내공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마이프로틴 소개 제품으로 제가 선택한 것은 올인원 퍼폼 제품입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이고 성분에 이제 매우 만족을 하면서 잘 먹고 있습니다. 1회 제공량에 특이하게 탄수화물 22g, 단백질 30g, 크레아틴 5g, 지방 2.6g으로 운동 직후에 먹기 가장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영양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보조 성분은 대표적으로 비트루트, 베탈라닌, 카페인, 크레아틴 이 정도인데, 저는 이 중에 이제 베탈라닌과 카페인은 부스터로 섭취를 하고 있고,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따로 이제 퍼먹거나 알약으로 먹는 게 귀찮아서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섭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동 후에 올인원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서 다시 이제 크레아틴을 먹으면서 애용하고 있고, 운동 직후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단백질보다도 탄수화물의 보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매우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리뷰한 아티클의 내용의 그 주제는 크레아틴과 유청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앞으로 아티클도 비슷하게 가겠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아티클의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재밌는 부분은 뒤로 따로 빼내서 이제 단락을 구성을 할 거고, 영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먼저 이제 결론으로 내서 먼저 보고 지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공부한 아티클의 결론은, 첫 번째, 그 유청 단백질과 크레아틴은 근비대를 증가시키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성분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낸다. 두 번째, 두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는 건 근비대나 근력 관점에서 추가적인 이점을 주진 않는다. 뭐 따로따로 먹는 거나 동시에 먹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비대나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두 가지를 모두 섭취할 계획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먹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다. 쉽게 생각해서 뭐 두 개를 같이 먹는다고 해서 부정적인 효과나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진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제 두 가지 다 먹는 사람들이라면 동시에 먹어도 된다. 이 정도의 굉장히 가벼운 내용이고, 뒤에 내용들을 이제 한 번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스라인의 아티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문 레퍼런스들을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비교 검증하고 극도로 압축된 내용이라 이 기사 안에서 또 특별하게 줄일 만한 부분이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주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조금씩 붙일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크레아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세포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유기물인데 고강도 운동 또는 이제 고중량 리프팅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뭐 이 기전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복잡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 능력을 증가시켜서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근육량도 늘 수 있고 근력이나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육에 저장된 포스포크레아틴의 저장량을 늘려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강한 수축력을 낼 때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인 ATP가 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줄이면 고중량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을 할 때 그 고강도 운동에 사용된 에너지의 회복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줘서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 강도나 운동 볼륨을 증가시켜서 이것이 근비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육류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육류의 섭취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수행 능력의 향상을 통한 근비대를 목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따로 보충해 주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이제 크레아틴의 형태는 검색하면 나오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유청 단백질은 무엇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유 찌꺼기라고도 하는데 일상에서 가루 형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백질 원이죠. 단백질의 질,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으로 따지는데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이 유청 단백질은 보통 가장 높은 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디빌더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많이 먹습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는 기본적으로 회복을 향상시키고 근비대를 불러오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언제, 얼마나 나눠서 먹을지, 뭐 어떻게 먹을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슈이기는 한데 사실 운동 직후에 꼭 먹을 필요는 없지만 뭐 운동 끝나고 5분 내로 먹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운동 후에 적정 시기 이내에 먹는 것이 좋고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은 20에서 25g 이상일 때 근합성을 90% 이상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200g 전후 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애초에 한 번에 섭취할 때 이것보다 훨씬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 회당 얼마나 먹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하루 섭취 칼로리가 적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래도 20에서 25g 이상이 되도록 끊어서 먹더라도 뭐 한 번에 40, 20, 50, 10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20, 20, 20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묶어서 먹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다만 이제 뭐 장기간의 그런 추적 관찰을 통해서 그 효과가 검증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둘 다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근비대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회복을 통해서 수행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근비대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단백질의 섭취는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둘은 애초에 원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둘 다 먹는 게 좋겠죠. 뭐 저도 막상 귀찮아서 안 먹다가 이제 다시 먹기 시작했지만 다음 단락이 이제 이 아티클의 메인 주제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크레아틴과 단백질을 둘 다 먹는 사람은 동시에 먹는 게 좋을까, 따로 먹는 게 좋을까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의를 위해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단백질도 스쿱으로 떠서 타먹고 크레아틴도 스쿱으로 먹거나 아니면 크레아틴 5g을 이제 캡슐로 먹으면 정말 큰 알을 여러 개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그게 이제 은근히 귀찮아서 점차 안 먹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둘 다 동시에 들어있는 제품을 찾아서 지금 이제 운동 후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뭐 실험에서는 뭐 두 가지를 같이 먹여도 보고 따로 먹여도 보고 단백질하고 크레아틴을 같이 먹은 사람 또는 단백질만 먹은 사람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비교를 하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크레아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 실험에서 사용된 그 운동 방식이나 나이, 운동 경력 등등 굉장히 너무나도 많은 요소가 사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은 그냥 이런 결과도 있었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결론은 뭐 같이 먹는다고 큰 이점은 없는데 편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크레아틴, 카페인 이 두 가지처럼 하나는 물을 잡고 하나는 물을 빼니까 몸에서 서로 같이 먹으면 서로 방해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이 또한 없다는 걸로 이제 찾은 걸로 보입니다.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필수 영양소이고 훨씬 더 근본적인 단백질을 섭취해야겠지만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그 효능이 입증된 성분 중 하나라서 사실 어느 정도 헬스를 오래 하고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꾸준히 드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아티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봤고 아마 앞으로도 마이프로틴 관련된 정기 영상은 쭉 이런 식으로 해볼 것 같아요.
뭐 다른 컨텐츠가 준비가 될 때 어떤 스토리가 잘 맞으면 마이프로틴 홍보 영상이랑 엮어볼까 싶기도 한데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영상 설명을 통해서 영상 설명에 제가 그 붙여놓은 링크를 통해서 마이프로틴 제품을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제품이 있으실 때, 뭐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항상 필요한 제품이 있으실 때 기억나면 한 번씩 사용을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